오늘 손흥민 선수는 3골을 만들어내면서 유로파리그 8강을 이끌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 그럼 손흥민 선수의 활약 바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2차전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1.4배당, 그리고 알크마르의 승리 배당이 7.5배당이 나오면서 딱 보시면 아시겠죠? 토트넘이 이번 경기 못 이기면 아주 바보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3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이고, 알크마르는 네덜란드 1부 리그 3위가 아닌 6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리그 수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겨줘야 되는 경기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이제 경기 페이스를 보면 알크마르는 일단 토트넘을 잡고 나서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알크마르 원정 갔다가 그 주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손흥민 선수가 미친 활약을 보여줬죠. 여하튼 알크마르가 체력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홈 경기다, 손흥민 선수의 폼이 올라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경기 단소, 그레이 두 명이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단소가 햄스트링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이 경기 직전에 로메로와 반더벤이 이번 경기 출장 가능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두 명이 나올 것 같았고, 그리고 마티스 텔 대신에 솔랑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토트넘이 이번에 승리한 다음에 8강에 올라간다면 이제 아약스와 프랑크푸르트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 전에 훈련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밝은 표정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포백, 메디슨, 베리발, 사르, 3미들, 오도베르, 솔랑키, 손흥민을 내보내면서 4-3-3으로 나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100% 풀 주전을 사용한 토트넘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지면 어떡하지? 라면서 걱정하는 듯한 엔제 감독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긴장한 듯한 알크마르 감독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일단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스펜스의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왼쪽 측면을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오늘 복귀한 반더벤을 클로즈업해주는 현지 중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은 그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일단 상대 공격수 페럿을 이렇게 몸싸움 끝에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더벤 파이팅. 그리고 경기가 안 풀리자 완전히 긴장한 듯한 엔제 감독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초반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토트넘의 그냥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분,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솔랑키가 그래도 미친 듯이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에서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9분, 손흥민 선수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솔랑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솔랑키 이 녀석의 첫 터치가 조금 길면서 공을 뺏겨버리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솔랑키가 열심히 최전방 공격수 하는 것 빼고는 조금 테크닉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2분,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을 하는 토트넘이었는데, 오도베르가 크로스를 날렸는데 너무 길면서 반대편으로 나가버렸는데, 와, 오도베르 이 녀석도 아직 드리블만 잘 치고 크로스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7분, 알크마르는 중앙을 단단히 틀어 막고 일단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잘 먹히기 시작한 알크마르의 수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서 공이 이렇게 나가버렸는데, 이 장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하튼 초반 이렇게 고전하는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또 16분에도 알크마르가 이렇게 단단하게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중앙에서 뚫지 못하는 토트넘의 패싱력은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20분까지 공격하는 토트넘이었지만 슈팅이 빵게 나오면서 엔제 감독의 전술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각성해 버리면서 토트넘이 유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21분,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넣었습니다. 키퍼와 수비 사이에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이것을 키퍼가 간신히 쳐내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는 상대 키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멋진 크로스가 나오자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위험한 곡선 크로스를 보냈는데, 상대 키퍼가
펀칭으로 걷어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위협적인 크로스였다 라면서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4분 로메로가 일단 상대 수비에게 스피드에서 밀리면서 파울로 간신히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줬는데 다행히도 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6분 아무것도 아닌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알크마르가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뒤로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포착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그냥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알크마르가 실점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미친 듯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상대 수비수가 아차 싶어서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 맞고 솔랑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뒤에서 들어오는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오도베르가 그 공을 그래도 침착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미친 압박이 토트넘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골을 만들어내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토트넘이 앞서간다. 알크마르의 수비 실수 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무방비 상태의 솔랑키를 찾아냈다. 솔랑키는 침착하게 패스를 연결했고 오도베르가 골을 넣었다 라면서 손흥민의 미친 압박과 헌신이 골을 만들었다 라면서 도움을 기록한 솔랑키, 골을 넣은 오도베르보다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이번에는 BBC 해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BBC 해설로 나왔던 전 토트넘 조하트 키퍼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알크마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바로 우리가 말했던 카운터 프레스였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플레이였다. 오도베르의 마무리는 정말 훌륭했다. 토트넘의 플레이는 매우 영리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골을 넣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그 헌신과 압박이 골을 만들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영리한 플레이였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와, 정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만들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좋아하는 엔지 감독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이 감독은 전술보다 그냥 손흥민 선수의 일단 개인 능력 덕분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분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드리블 치면서 이렇게 상대의 수비가 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화시키고 슈팅을 때렸는데 상대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일단 멋진 슈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7분 손흥민 선수는 미친 질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베리바르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질주하고 있죠.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때렸는데 상대의 더블 체크에 수비벽에 막혀버리고 말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 미친 돌파는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멋진 스피드의 손흥민 선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의 빠른 역습이 나왔다. 손흥민이 거의 알크마르 수비 라인을 통과할 뻔했으나 공이 박스 왼쪽 가장자리에 베리바르에게 갔고 베리바르의 슈팅은 떠버렸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돌파였다 라고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약 60m 질주를 하면서 이제 알크마르 수비를 붕괴시키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와, 오늘 손흥민 미쳤다. 그리고 나서 또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41분 손흥민 선수가 양발 드리블을 치면서 여기 맞으면서 상대 수비 2명을 그냥 쉽게 벗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이 때린 것이 이렇게 수비 맞고 오도베르에게 전달됐는데 오도베르의 슈팅은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미친 양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기는 모습이 포착이 되자 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아깝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돌파해서 박스 근처까지 전진했고 그의 슈팅이 막힌 후에 오도베르가 리바운드 골을 잡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연결되지 않았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양발 드리블이 상대 수비를 박살냈다 라면서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1대0으로 간신히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토트넘의 슈팅 9개, 유효슈팅 2개 날렸고, 일단 전반에 손흥민 선수의 뛴 시트맵을 살펴보면 왼쪽 측면에서 아주 그냥 알크마르를 박살내는 손흥민 선수였고, 솔랑키도 열심히 뛰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발자국이 찍힌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손흥민이 전반에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도 오도베르가 골을 잘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 덕분에 1대0으로 앞서갈 수 있는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는 알크마르를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메디슨과 원투 패스를 받으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간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알크마르 수비수들의 어그로를 끌었고 순간 프리해진 메디슨에게 패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손흥민의 도움을 받고 골을 넣어버리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오늘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다 만들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멋진 도움이 나오자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합계 스코어에서 앞서간다. 포로가 하프라인에서 공을 탈취한 후에 오도베르
오도베르에게 연결했고 오도베르가 강력한 드리블로 전진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다. 손흥민의 빠른 발재간으로 박스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직접 슈팅하는 대신 메디슨에게 공을 주었고 메디슨은 이를 받아서 골망을 흔들었다 라면서 손흥민이 떠 먹여주는 패스를 보여주었다 라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와. 그리고 63분 토트넘은 실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리발의 백패스가 오도베르 맞으면서 상대에게 연결이 되었고 알크마르가 맛있게 받아먹으면서 2대1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75분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스펜스가 솔랑키에게 패스, 솔랑키의 힐 패스를 오도베르가 맛있게 받아먹으면서 3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해주면서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8강에 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우승하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